홈파티. 김혜란. 며칠 전 이연은 성민으로부터 다음 주말에 혹 시간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자기가 아는 대표님 댁에서 홈파티가 열리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요즘 방역 상황이 안 좋아 인원이 많지는 않고 5-6명 정도 모일 거라면서. 누나도 알고 지내기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평소보다 말을 길게 했다.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 중 누나가 가장 유명하다면서. 약속 당일 두 사람은 성민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신 뒤 택시를 타고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다. 겨울이라 해가 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위가 어둑했다. 이연이 창밖 불빛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릎 위 꽃다발을 매만졌다. 누나가 들이면 더 좋아하실 거라며 성민이 카페에서 넌지시 건네준 거였다. 성민은 너무 평범한가? 갸웃거리다. 왠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어른들 선물 사는 게 제일 어려워. 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다 아니야. 압도적이지 못할 바엔 관습적인 게 나아. 웅얼웅얼하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연은 자신의 검정 모직 코트에 묻은 감새 꽃가루를 응시하다 차창 밖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목적지까지 아직 20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술 생각이 났다. 연습 때문에 평소 술자리를 피했지만 어쩌다 한번 입에 술을 대면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로 취하고픈 충동이 일었다. 신인 때 무대 위 긴장을 이기려 종종 포금한 버릇이 남아서였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셔? 새삼 모임의 호스트가 궁금해진 이연이 성민에게 물었다. 누구? 그 오 대표라는 사람. 성민이 시선을 위에 둔 채 적당한 말을 찾다 어떤 부정적인 암시도 담기지 않은 투로 답했다. 계산이 정확하신 분? 오 대표의 집은 지은 지 10년 정도 된 대단지 아파트에 있었다. 호젓한 부촌은 아니나 주위에 초록이 많은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비슷한 이름의 단지가 하나 더 있었고 그 둘을 착각한 성민이 엉뚱한 데 내려 길을 헤매는 바람에 두 사람은 모임에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다. 전에 한번 가봤다며. 이연이 꽃을 안고 추위에 동덩거리자 성민이 민망해하며 대꾸했다. 그때는 나도 취해서 앞사람만 그냥 따라갔거든. 얼마 뒤 두 사람은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려 오 대표 집 앞에 섰다. 성민이 주소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한 뒤 한 손으로 초인종을 꾹 눌렀다. 잠시 후 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오 대표의 모습이 보였다. 세련된 옆가르마, 보부 단발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 대표가 성민과 먼저 눈 맞춘 뒤 이연에게 미소 지었다. 밖에 춥죠? 성민이 안으로 들어서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 대표는 아니에요. 여기 길이 좀 복잡하죠? 라며 찾아오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이거. 이연이 꽃다발을 내밀자 오 대표가 샤베트 튤립이네요. 하고 차분히 반색했다. 이연은 오 대표의 느긋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단정한 외모와 묘하게 어긋난다 느꼈다. 어쩌면 그런 어긋남이 상대를 집중시키는 힘인지 모르겠다고. 오 대표가 가슴에 꽃을 안고 천천히 두 사람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기역자로 꺾인 복도 너머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란 불빛,
달콤한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현은 마스크를 벗어 코트 호주머니에 넣고 성민을 따라 그 빗속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택시에 오르기 전 성민은 이현에게 이번 모임의 성격을 짧게 알려주었다. 자기가 작년에 모 대학의 반년짜리 최고 경영자 과정을 밟았는데 거기서 알게 된 몇몇 분과 지금도 연락한다고. 시절이 시절인지라 식당에는 거의 못 가고 가끔 서로 집에 초대해 노는데 어느새 그게 암묵적인 의무와 패턴이 되었다고 했다. 경영자 과정 수료식 후 골프나 등산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이 모임이 가장 편하다면서. 실제로 2년 넘게 전염병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관계를 신뢰로 들였다. 더불어 사적 관계도 조금 더 선택적으로 변했는데 누군가와 숨을 섞고 대화를 나누는 게 어느새 모험이자 사치가 된 까닭이었다. 모임을 위해서는 일단 서로 믿을 만한 상대를 택해야 했다. 성민은 홈파티의 그런 내밀하고 폐쇄적인 성격이 우정의 위상을 높여주고 서로에게 특권을 주는 듯해 싫지 않다고 했다. 정말 비싼 정보는 온라인에 없고 세상 많은 중요한 일은 식탁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이연 듣기에 최고 경영자 과정 밟은 티를 냈다. 그럼 너도 집 공개했어? 성민이 겸연쩍게 웃었다. 어휴, 내가 집에 어디 있어 누나. 그리고 거기 7명이 어떻게 앉아? 이연이 그럼 동기들이 서운해하거나 부담 주지 않느냐고 묻자 성민은 나 혼자 오피스텔 사는 거 다 알고 그분들 연령대가 높아 이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젊은 대표라고 힘도 많이 실어주시고 뜻밖의 귀염을 받는다면서. 성민은 아무튼 그러다 어느 날 한 분이 주위에 좋은 지인이 있으면 우리 모임에 한 번씩 모셔오자고 했고 이번이 자기 차례라 고민하다 누나에게 연락해봤다고 했다. 그래서 그간 누가 왔는데? 성민이 이연의 눈치를 보았다. 뭐 젊은 미술가도 온 적이 있고 안무가도 왔고. 성민은 그렇게 초대한 사람이 좋으면 다시 부르고 아니면 새 손님을 모신다는 말을 꺼낼까 말까 하다 결국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배우는 누나가 처음이야. 이연이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처음이라니 부담되는데? 성민이 오래전부터 혼자 연습해온 대사를 읊듯 자부심을 담아 말했다. 부담은 명예래. 본인이 평소 즐겨보는 스포츠 프로그램 속 표현을 인용한 거였다. 몇 해 전 한국 피겨 선수가 빙판에 오르자 한 해설위원이 존경과 응원의 뜻을 담아 한 말. 언젠가 성민이 동영상 링크를 보내준 덕에 그 선수가 누군지 아는 이연이 받아쳤다. 그건 슈퍼스타 이야기고. 오 대표의 집은 사회에 일찌감치 자리 잡은 중년 부부의 단단한 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가구나 조명은 최신 유행과 동떨어졌지만 그래서 더 집주인의 고집과 자신감이 드러났다. 식탁 위 다채로운 식기와 소품을 보며 이연은 평소 오 대표가 색을 얼마나 대범하게 쓰고 색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대학대 미술을 전공했다는 오 대표는 지금은 인테리어 편집숍을 운영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 집에는 그런 개성뿐만 아니라 서사적 윤기라 부를 만한 것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다. 한쪽 바닥에 무심하게 놓인 현대 회화 액자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걸로 추측되는 나무 조각품들, 은은하게 색이 바랜 진짜 아라비아산 카페까지. 오 대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연은 물건 하나하나에 깃든 집주인의 시간과 체력,
미감과 여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이연은 며칠 뒤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있었다. 전염병 시기에 대학로가 썰렁해지며 영상 쪽으로 사람이 몰렸다. 같은 판이라도 영화계는 드라마에 비해 사정이 더 어려운 듯 했지만 이연도 이제 부업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여기저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16부작 드라마 단역 중 화장품 제조업체 50대 여성 임원 역이 오디션 공지에 떴고 이연은 그 역을 꼭 따내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도움될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누군가를 작정하고 관찰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인물을 그냥 아는 것과 상상하는 것, 실제로 겪는 일은 전혀 달랐다. 이연은 오늘 사회의 리더격이 모인 자리에 공기를 쐬며 그 기운을 받고 싶었다. 더불어 성민의 면을 세워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듯 했다. 이연은 몇 해 전 집을 옮기며 성민에게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그 뒤 어렵게 모은 500만 원을 건네며 나머지는 곧 어떻게? 라고 말을 흐리자 성민은 누나, 나 이제 자리 좀 잡았어. 나머지는 사정 나아지면 언제든 천천히 줘. 라고 했다. 그 후로 성민은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이연은 그게 늘 좀 신경 쓰였다. 성민 씨 왔어요. 오 대표의 말에 식탁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던 세 사람이 엉거주춤 일어났다. 한 명은 반백의 쇼컷 여성이었고 나머지는 서로 키 차이가 많이 나는 중년 남성 둘이었다. 세 사람 모두 혈색이 좋고 얼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오 대표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성민 씨는 다 아실 테고 이분은 직접 소개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연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도 가볍게 상체를 수그렸다. 두 눈에 호의와 호기심을 담고서였다. 그렇지만 그건 나이 들며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적당히 낮춘 까다로운 듯 무심한 관심이었다. 실제로 어떨지 모르나 이연은 그렇게 느꼈다.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이연도 바로 그렇게 변해서였다. 이연 씨는 성민 씨랑 여기 앉으시겠어요? 오 대표가 식탁 한가운데 자리를 가리켰다. 이연을 중심으로 양옆에 오 대표와 성민이, 맞은편에 나머지 세 사람이 앉는 구도였다. 이제 다 모였네. 최 이사님이랑 이상무님은 오늘 못 오신다 했어요. 8인용 식탁에 6이라 자리가 결코 좁지는 않았는데 다채로운 식기와 한 사람 앞에 놓인 컵만 3종류라 식탁이 꽉 차 보였다. 앞에 세 사람이 이연에게 차례로 명함을 건넸다. 이연이 명함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정보를 빨리 익히려 애썼다. 왼편 반백의 쇼컷 여성이 서, 가운데 키 작고 둥근 얼굴의 남성이 박, 그 옆에 훤칠하니 눈썹 짙은 남성이 김이었다. 서는 명상센터 소장이고 박은 성형외과 의사, 김은 법률회사 변호사로 소속은 다 달랐지만 입성만큼은 모두 깔끔하니 귀티가 났다. 성민 말로 이들은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다 했다. 그래서 성민 입에서 우연히 이연 이름이 나왔을 때 다들 큰 호감을 보였다 했다. 말이 경영자 과정이지 그 안에도 별별 부류가 다 있어 결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쉽지 않은데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며 성민은 덧붙였다. 대신 그분들은 나를 이벤트 회사 대표로만 알지 결혼식 하객 대행 업무나
장례식 문상객 대행 사업하는 건 모르니 누나도 말 조심해달라고. 성민 소개로 몇 번 신부 측 친구나 고인의 제자 역을 맡으며 생활의 고비를 넘긴 적 있는 이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통성명 후 어색한 기운이 돌자 박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저도 대학 때 연극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낯선이와 대화할 때 종종 듣는 말이었지만 이연은 신기하다는 듯 활짝 웃었다. 정말요? 거기 있는 걸 없는 척하고 없는 걸 있는 셈 치는 건 연극의 중요한 약속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건 가식이나 위선과는 다른 거였다. 네, 사실 저 이래봬도 로미오도 했었어요. 옆에서 잠자코 있던 김이 박에게 무안을 줬다. 실제로는 당나귀 한 주제에 아니야, 그건 한여름밤에 꿈떼고 연습 때 로미오 몇 번 했어. 주연 대타로. 박이 이연의 눈치를 보며 해명했다. 이연은 작게 웃으며 두 분은 대학 때부터 허물없는 친구였나 보다 짐작했다. 박이 기 안 죽고 가슴을 폈다. 그래도 한 건 한 거지, 로미오. 오 대표가 자연스레 화제에 끼어들었다. 저 이연 씨 그 공연 봤어요. 몇 해 전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한. 오 대표가 미간을 찌푸리다 금방 제목을 기억해냈다. 안티고네. 순간 박이 손가락을 튕겨서 허공에 딱 소리를 내며 외쳤다.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 맞죠? 이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이 즐거운 듯 덧붙였다. 대학 때 대본 읽고 무척 놀랐거든요. 선으로 향한 유혹은 얼마나 끔찍한가. 학창시절 내내 도덕만 배우다 그 대사를 보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아, 선도 유혹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연이 그건 브레이티인데요? 라고 말하려다 그냥 미소 지었다. 옆에서 성민이 이연을 추켜 세웠다. 지난 연말에 보이체크에도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취소됐어요. 공연 일주일 앞두고 상대 배우가 확진돼서. 이연은 눈을 내리깔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공연 전까지 오직 감염되지 않는 것만을 목표로 친구도 안 만나고 운동도 집에서만 하며 연습에 매진했는데 엄마 칠순잔치까지 불참해 형제들 원성도 자자했는데 그래, 그랬지. 주연 배우와 함께 술 마신 다른 조연들의 확진이 줄줄 이어지며 모든 게 엎어졌지. 그 공연은 톱스타급 배우가 보이체크로 나오는 데다 이연이 본인 나이보다 10살 이상 어린 마리 역을 맡아 그 자체로 화제였다. 그래서 이연은 2달 내내 다른 사람 대사까지 희곡 전체를 달달 외웠다. 이연은 이제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마리는 없을 듯해 낙담했다. 그 사이 시간과 이력, 출연료를 동시에 잃은 건 덤이었다. 이윽고 박 왼편에 앉은 서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대에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연극이죠? 저도 젊을 때 베를린에서 봤어요. 이연이 서의 얼굴을 흥미롭게 응시했다. 뷰히너 맞죠? 우리 그것도 했었어요. 박이 다시 반색했다. 나는 보이체크하고 싶었는데 연출이 군악대장 시키더라고. 김도 그때 일이 기억나는 듯 씩 웃었다. 아니야, 너는 너한테 어울리는 역을 한 거야. 이연은 박에게 보이체크나 군악대장보다 의사역이 어울린다 생각했지만 말로 뱉지 않았다. 술은 뭐로 하시겠어요? 오 대표가 호스트답게 물었다. 이연은 저는 그냥 여기 물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다. 기분 같아서는 차가운 맥주로 실컷 목을 축이고 싶었지만 간신히 자제했다. 술은 전혀 안 하세요?
김의 정중한 물음에 이연은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있어 금주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방역기간 동안 극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고 이연도 현재 일이 없는 상황이면서 그랬다. 그럼 잠만 받아두세요. 드시지는 말고. 거기 그 잔 괜찮죠? 오 대표가 크리스털 디켄터의 우아한 목 부분을 쥐고 물었다. 수십 년간 거위 목을 잡아온 농장주 마냥 능숙한 몸짓이었다. 디켄터 안에 검붉은 와인이 이연의 눈앞에서 매혹적으로 출렁였다. 네, 주세요. 오 대표가 이연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자 목선이 깊고 둥글게 파인 검정 니트에서 짙고 달콤한 향이 났다.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 같이 건배할까요? 오 대표의 제안에 모두 잔을 들었다. 제가 지화자 하면 다들 좋다 하는 겁니다. 박의 농담에 다들 부끄러워하는 찰나 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보다는 좀 수준이 있습니다. 아직 후회하지 마세요. 자, 다시 우리 이연 씨 환영하며 건배해요. 오 대표의 정리에 사람들이 내려놓았던 잔을 들었다. 건배. 이윽고 6개의 팔이 움직이자 교회 종소리처럼 맑은 소리가 겹겹의 원을 그리며 허공에 퍼져나갔다. 이연은 크리스털 잔에 입을 살짝 댔다가 술은 들이켜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러곤 입에 잔 닿는 느낌이 좋다고 비싼 건가 보다 추측했다. 사실 좀 망설였는데 이 자리에 오기 잘했다고도 생각했다. 별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놀다가도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연은 자신이 이런 자리를 가져본 게 참으로 오랜만임을 깨달았다. 지난 20여 년간 사람 만나 사람 앞에서 사람을 연기하는 게 일이었으면서 그랬다. 모임 초반 화제는 단연 이연 중심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이연에게 조심스레 질문하고 이연 말에 귀 기울이고 자기들이 잘 모르는 분야 이야기에 즐거워했다. 그러다 가끔 유명 배우 이름이 나오면 나중에 그분이랑 같이 봬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슬쩍 얹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영어 연극하는데 혹 잘 아는 연출이 있는지 물었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면 가장 좋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분을 찾는다면서. 성민이 누나 연출했었어요. 드라마 투르기로도 유명하고 라고 자랑하자 이연은 가르치는 능력은 전혀 다른 거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화제는 이렇다 할 중심 없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리며 자연스레 흩어졌다. 사람들은 둘이 소곤댔다, 셋이 도란댔다, 다시 전부 대화에 참여하는 식으로 모임을 즐겼다. 그리고 이연은 이 편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이연은 섣불리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가능하면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자. 저들 입장에서 느끼고 즐기며 저 사람들이 되어보자고 다짐했다. 그러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그들의 말투와 동작을 따라하다 관둔 뒤 싱겁게 웃었다. 세상에 주류다운 몸짓과 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모습이 민망해서였다. 다만 이연은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그들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상대에게 직접 가하는 힘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통제력이라 할까? 오랜 시간 판단과 선택이 몸에 밴 이들이 뿜어내는 단단하고 날렵한 기운이었다. 얼핏 사람 좋아 보이는 박도 마찬가지였다. 이연은 자신이 대상을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에 작은 만족을 느꼈다. 타고난 성정이라기보다 수양의 결과였다. 어렸을 땐
정말 타인을 시시콜콜 판정했는데 지난 세월 시간의 물살에 깎이고 깨지며 둥그러진 마음이 있었다. 실제로 20여 년간 이연이 여러 인물에게 자신의 몸을 빌려주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했다. 그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거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해와 갈등이 드라마가 생겼다. 최근 들어 배역 스펙트럼이 점점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연은 배우로서 지금 제 나이와 경험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연은 인간을 더 연민하게 되었으니까. 이연은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나 현대의 범인 못지않게 그 나머지 사람들을 애정하게 되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을, 변명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약한 이들을 깊이 응시하게 되었다. 우선 이연부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연은 착한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더 끌렸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쩌면 젊은 시절 주사 때문에 동료들이 이연을 기피한 적이 있어서일지 몰랐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성민은 잘 몰랐지만 이연은 요즘도 종종 자신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늘 맡는 그런 역 말고 새 역을 입고 새 말을 쏟아내고픈 충동에 사로잡혔다. 혹시 물만 먹기 지루하면 차 마실래요? 커피 드릴까? 오 대표가 문득 수심에 잠긴 이연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네, 커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맛 섞인 원두도 괜찮아요? 예, 좋아합니다. 오 대표가 차 마실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기 전 말수 적고 무뚝뚝한 서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다 풀었다. 이연이 정신을 차린 뒤 옆에 성민과 맞은편 박의 대화를 경청했다. 박 원장님은 요즘 정원에서 파티 안 해요? 겨울이잖아. 그리고 귀찮더라고. 김이 초콜릿 입힌 호두를 입에 털어넣으며 한마디 했다. 공간이 아깝네. 박이 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집 옮기고 들떠 몇 번 했는데 모기에 벌레에 성가시더라고. 그리고 나 사실 유학 시절부터 스탠딩 파티라면 질색했어. 괜히 누구 흉내내는 것 같고 성공한 어른인 척 해야 할 것 같고. 한국 오니까 그거 없어 좋더라고. 가든 파티. 박의 말에 이연은 보기보다 내적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사실 배우 중에도 외향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다. 그저 어떤 역과 몫을 해내느라 표를 잘 안 낼 뿐이었다. 아무래도 한국에는 가든이 많지 않지. 김의 말에 성민이 우스갯소리를 얹었다. 수원 가든, 서교 가든, 마포 가든 이런 건 많죠. 그 농담이 마음에 들었는지 박이 안경을 콧대 위로 올리며 상큼하게 웃었다. 성민 씨 그러지 마. 나 회식하고 싶어. 김이 박을 나무랐다. 그건 네가 원장이니 그렇지. 젊은 직원들이 좋아할 리가. 박이 물러서지 않고 분노를 가장했다. 그래, 그래서 지금 홈파티 하잖아. 안 젊은 너랑. 두 사람 싸움에 성민이 소리내 웃다 문득 이연이 소외돼 보였는지 괜찮으냐는 눈빛을 보냈다. 이연이 어른스럽게 물론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낯선 이들과 함께 있으니 이연은 성민이 평소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성민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연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생수를 홀짝이며 신입생 때 성민의 앳된 얼굴을 떠올렸다. 이연이 학교 근처에서 잦은 이사를 할 때마다
이연이 학교 근처에서 잦은 이사를 할 때마다 성민은 두 팔을 걷고 도와준 후배 중 하나였다. 연기를 전공한 이연과 달리 성민은 예술 경영을 공부했지만 이런저런 수업이며 뒤풀이 자리에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연극에 대해 토론하고 비슷한 불안과 기쁨을 공유하고 차가 끊기면 가까운 동기 집에서 자고 그러다 예고 없이 누군가 또 놀러와 섞이는 일이 흔할 때였다. 아무튼 그때도 성민은 지금처럼 허세가 있어 이사 당일에도 일꾼의 본분을 망각하고 늘 근사하게 차려입고 오곤 했다. 그게 자신에게 잘 보이려 한 행동이라는 걸 이연은 아주 나중에 알았지만 다 옛날 이야기였다. 공연 쪽도 회식 많죠? 그때까지 주로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별말 않던 서가 입을 뗐다. 이연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네. 그런데 지금은 방역 상황이 안 좋아 거의 못해요. 해도 간단히 하고. 때마침 저쪽에서 오 대표가 커피잔과 설탕, 찻숟가락이 담긴 나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멀리서부터 신선한 커피향이 오 대표를 졸졸 따라오다 어느 순간 공기 중에 확 퍼졌다. 이연은 카페인이 반가웠다. 오 대표가 우아한 몸짓으로 나무 쟁반을 이연 앞에 내려놓았다. 쟁반 한가운데에 아가미 모양의 옹이가 눈에 띄었다. 그 위에 얇고 단단한 자기에 은박 테두리와 꽃무늬가 새겨진 찻잔이 놓여 있었다. 잔이 아름답네요. 이연이 그림 감상하듯 찻잔을 보며 감탄하자 오 대표가 살짝 향수 어린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편으로 조금 놀랐다. 요즘에야 빈티지 그릇이 워낙 흔하지만 무려 그 시대에 이런 차문화를 자연스레 향유한 가족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오 대표가 이 잔은 80여 년 전 영국에서 소량 생산돼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손님이 왔을 때만 내온다고. 잠시 딴 생각을 하다 그 말 뜻을 알아챈 이연이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오 대표가 친밀감을 표하며 응석 부리듯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또 뭐라 하더라고요. 유럽 놈들이 쓰다 버린 걸 비싸게 사서 소꿉놀이 한다고. 어느 날은 우리가 거지야? 하고 화를 내지 뭐해요. 아무튼 평생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몰라. 식탁 끝자리에서 성민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김이 문득 끼어들었다. 지금 부산에 계시죠? 네. 지검에 별일 없으면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올 거예요. 따님은 아직 미국에 있나요? 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이 방금 전 화제를 거들었다. 매일 쓰는 물건이 아름다우면 좋죠. 그리고 그냥 시간을 견딘 것들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오 대표가 호응했다.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어요. 그거 당신 콤플렉스라고. 이게 만약 다른 대륙 거였어도 똑같이 말했겠느냐고. 김이 적장에게 예를 표하듯 상체를 숙였다. 잘하셨습니다. 그때 성민이 솔직한 막내 역을 해내느라 그러는지 아니면 실제 제 생각이 그런지 다른 의견을 냈다. 그런데 저는 젊어서 그런지 아직은 단순하고 모던한 게 좋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오 대표가 오묘한 미소를 짓자 성민이 재빨리 덧붙였다. 제가 아직 그 단계로 못 갔나 봐요. 새삼 박이 끼어들었다. 그래, 모던에 질릴 때도 곧 있을 거예요. 모던도 모던 나름이고 가끔 싸구려 자재 쓴 모던만큼 또 실증나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처럼 무슨 저가 시공, 저가 인테리어 상품에 창궐하는 그런 모던은 박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순간 이영과 성민의 눈이 짧게 마주쳤다. 두 사람만 아는 순간이었다. 박이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흉내는 흉내고 본질은 돈으로 못 사죠. 역사도 그렇고. 이연이 박을 흘기 쳐다보며 저 사람 진골이 아니라 성골인가? 갸웃거렸다. 굳이 돈 내고 인맥 학교 다닌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였다. 창궐이라니?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나름 생활의 윤기를 주려고 하는 게 무슨 질병이라도 되나? 눈을 굴렸다. 그런데 그 표정을 맞은편에 서가 봤고 그 시선의 흐름을 또 성민이 알아챘다. 그런데 이 올리브 진짜 맛있네요. 어디 거예요? 오 대표가 성민 말에 답하는 걸 잊고 걱정스러운 투로 이연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이연이 제 앞에 와인을 막 홀짝대는 모습을 본 까닭이었다.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박이 불쾌해진 얼굴로 말했다. 배우분하고 술 마시니까 참 좋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언제 우리 병원에 관리받으러 한번 오세요. 크게 할인해드릴게. 너도 우리 밤새 무대 만들고 포스터 붙이러 다닌 거 기억나지? 김이 한 손으로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응. 박이 말했다. 나는 아직도 몇몇 대사는 다 외워.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그런? 오 대표가 놀렸다. 아니요. 그거 말고도 많아. 그 뭐지? 그래, 아까 보이체크. 박이 짐짓 배우 흉내를 내며 발성을 바꿨다. 아시다시피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에겐 덕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 그저 본능대로 행동할 뿐이죠. 제가 신사라면 저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죠. 하지만 전 가난한 놈인걸요. 이연이 잠자코 박의 말을 들으며 몇몇 대사가 누락된 걸 알아챘다. 그 대본을 외운 게 겨우 반년 전이었다. 그때 이연은 연출에게 왜 보이체크는 자신의 진짜 적인 대위나 군악대장, 하다못해 의사도 아닌 마리를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요즘 시대의 이 설정이 혹 퇴행적으로 익힐까 걱정된다고. 그러자 연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으로 읽힐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관객을 믿어보자고 했다. 그런데 이연 씨,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요. 박이 수줍게 말을 이었다. 네. 배우치고 참 소탈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 원장 취했네.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돈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최근 흥행하는 드라마를, 플랫폼과 컨텐츠의 관계를, 이제는 시들해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그러나 여전히 쇼가 된 계급 상승을, 그 쇼가 모욕과 영광을 동시에 주는 방식을 밀도 높고 느긋한 어휘로 토론했다. 요즘 관심만큼 비싼 것도 없다면서 자기 서사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식의 말도 이어나갔다. 이연도 어디서 한 번쯤 들은 말이었다. 그러나 누군가 전염병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 했고, 다른 누군가 영화관 시대가 이렇게 끝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한탄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관련주 사둘걸. 요즘 유명 배우들도 다 스트리밍 플랫폼에 줄 서잖아. 라며 안주를 씹었다. 연극 쪽은 더 어렵지 않아요? 서의 질문에 사람들 시선이 이연에게 쏠렸다. 이연이 최대한 덤덤하게 답했다. 그저. 그런데 갑자기 김이 청하지도 않은 위로와 용기를 건넸다. 그래도 연극은 살아남을 거예요. 박이 거들었다. 나는 연극하는 사람들 존경해. 왜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말에 살짝 취기 오른 이연이 반문했다. 막상 질문을 받자 박이 더듬거렸다. 사람이 수지 안 맞는 일에 몰두한다는 게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계산기 두드리는 게 일이라. 그래야 우리 병원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산수가. 그 힘이 뭔가 궁금하고. 이연이 뭐라 답할까 고민하다 말이 길어지면 도리어 이상할 듯해 능청스레 넘겼다. 그러게 저도 궁금하네요. 잠시 후 오 대표가 분위기를 바꿨다. 제가 주말마다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요. 김이 호응했다. 훌륭하시네요. 그게 칭찬받으려는 건 아니고 거기 원장님이 지난주에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성민이 의례적인 관심을 비췄다. 무슨 이야기요? 거기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때 자립정착금을 줘요. 500만 원씩.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18이야. 그리고 나한테 500이 있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성민이 진지하게 답했다. 집부터 구하지 않을까요? 그죠? 성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 원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생각에 보통 상백으로 월세 보증금 하고 나머지 200은 저축하거나 생활비로 쓸 것 같지 않느냐고. 그게 상식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로 500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는 거야. 사방에서 탄식에 가까운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놀랍죠? 오 대표가 사람들 반응에 만족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박이 말했다. 그럼 그냥 모조품을 사지. 그건 또 싫은가 봐. 어차피 주위에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성민이 물었다. 왜요? 그 주의라는 게 빤하지 않겠어? 순간 성민과 이연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박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애들 유치원 때부터 금융교육 시켜야 돼. 세상에 금융 문맹이 너무 많아. 김이 말했다. 차라리 주식을 하지. 오 대표가 반문했다. 500으로? 아니, 그 200 정도로 좋은 공부가 될 텐데. 박이 말했다. 그러게, 며칠 전 우리 집에 가구회사 아저씨가 한 분 오셨어. 그런데 한두 시간? 가구 조립하는 내내 휴대전화로 주식창을 보시더라고. 어머, 나 최근 정육점에 갔을 때 거기 총각들도 그러던데. 아휴, 그런데 보기 안타깝더라고.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게. 그분이 또 무슨 그 유명 유튜버를 신봉하길래 내가 조언해드렸지. 선생님, 작년에 재미 좀 보셨죠? 그랬더니 그렇다 하길래 그런데 올해는 또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 그래서 그게 유튜버 말이 꼭 맞아서가 아니라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거기 의지하지 마세요. 그랬지. 김이 턱을 만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자기는 이 유튜버 알기 전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이 사람 덕에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주위에서 다시 낮은 한숨소리가 났다. 갑자기 서가 말했다. 그래봤자 7%래요. 오 대표가 고개를 기우뚱했다. 뭐가? 주식시장에서 이익 본 사람. 크고 작은 파도들이야 다들 겪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7%라고 하더라고요. 통계로. 박이 말했다. 그 사람이 서 대표네. 서가 별말 없이 알쏭달쏭한 미소를 짓다 짧게 호응했다.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어. 박이 호들갑을 떨었다. 서 대표님은 그런 정보 다 어디서 얻나 몰라. 정계 쪽에 줄이 있나? 혼자만 알지 않고. 서 대표님은 그런 정보 다 어디서 얻나 몰라. 정계 쪽에 줄이 있나?
혼자만 알지 말고 우리도 좀 알려줘요. 순간 이현은 서와 오 대표가 거의 동시에 눈을 내리까는 걸 보았다. 그럼 그 가구 조립한 아저씨 돈이 서 대표 주머니로 간 거야? 김의 말에 몇몇이 조그맣게 웃었다. 이현은 몸이 살짝 굳었다. 그러니 대출받아 주식하는 젊은 친구들 마음 우리가 이해해야 해. 박이 마치 성민이 그런 젊은 친구인 양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김이 바로 그 말을 받았다. 나도 20대 때만 해도 바보같이 빚이 나쁜 건 줄 알았어. 빚에 대한 안 좋은 경험만 있어서. 생각해봐. 어릴 때 대출로 어딘가 투자하는 부모를 본 사람하고 빚하면 보증이나 고함, 부모의 불화 이런 것만 떠올리는 사람하고 뭐랄까? 대출 상상력이나 금융 감수성이 다르지 않겠어? 박이 모처럼 역공의 기회를 얻은 듯 받아쳤다. 그러니 앞으로도 재수 씨한테 감사하고 살아. 재수 씨 아니면 너 여기서 말도 못 섞어. 서가 물었다. 성민 씨는 어때요? 주식하죠? 성민이 주저하다 대꾸했다. 네, 그럼요. 저도 불과 2해 전에 제가 금융 문맹인 거 처음 알았어요. 언론에서 알려줘서. 저도 뒤늦게 막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어요. 뒤처질까봐.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이 물었다. 한편으로는? 아니에요. 오 대표가 성민을 온화하게 타일렀다. 왜? 얘기해봐. 괜찮아요. 성민이 입술에 침을 바른 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현이 보기에 성민이 소탈한 막내 역을 하느라 그런지 아니면 술에 취한 탓인지 알 수 없었다. 사실 해방 이래 한 번도 돈을 욕망하지 않은 적 없으면서 겉으로는 노동과 근면을 미덕인 양 가르쳐온 사회가 갑자기 저더러 문맹이라니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간 저나 제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을 실존을 부정당한 것 같아서. 박이 취기 어린 투로 응했다. 실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김이 무슨 말을 할지 망설이다 뜻밖의 한박 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래서 성민 씨 좋아해. 이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봐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굳어. 성민이 저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며 우더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았다. 그러자 김이 너그러운 양 깐깐한 투로 응했다. 성민 씨 아직 담배 안 끊었어? 장기적으로는 꼭 끊어요. 중요한 거래처 임원 중에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듣기 싫어도 내 말 들어요. 다 성민 씨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때 이현이 불쑥 끼어들었다. 제일 잘 감출 수 있는 거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김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 아이들, 아까 가방 말씀하신 거요? 사람들이 멀뚱히 이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내느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현은 막상 입을 열어놓고도 사람들의 집중이 부담돼 좀 주저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연기자가 세간에 어떻게 이야깃거리로 남고 추문이 되는지 알고 있어서였다. 동시에 이현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자신의 행동이 주정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뭔가 이야기할 거라면 아주 말짱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까부터 술을 더 입에 대고 싶은 욕구를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꾹 참고 있었다.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하고 어떤 연기는 꼭 끝까지 무사히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그건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과 상관없는 가식이나 예의와도 무관한 말 그대로 실존의 영역임을 알았다.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임원 연기를 위해 최대한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자. 저 사람들 입장에서 느끼고 즐기자 다짐했는데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어서였다. 그게 꼭 아이들이 철없거나 허영심이 세거나 금융 문맹이어서가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밥은 남이 안 보는 데서 혼자 먹거나 걸을 수 있지만 옷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게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가난이라 그런 것 같아요. 가방으로. 순간 몇몇 이들이 묘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연은 자신이 뭔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동시에 술을 더 마시고 싶은 걸 꾹 참고 성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제 모습을 의식했다. 여기서 혼자 정세 가면 연극이 망한다고. 최대한 자연스레 퇴장하자 다짐했다. 이연은 가슴을 펴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밝게 다음 말을 이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아, 그리고 결례가 안 된다면 저는 조금 이따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일 또 연습이 있어서요. 오 대표와 서가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시선을 돌렸다. 왜요? 더 이따 가시죠. 뭐가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연습이라 늦으면 안 돼서요. 그런 뒤 이연은 저는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 일어날 테니 마저 즐겁게 노시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만 몸의 중심을 잘못 잡아 앞에 나무쟁반을 건드리고 말았다. 동시에 오 대표의 80년 넘은 빈티지 잔 세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누나 괜찮아?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연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김과 박, 서와 오 대표도 지금 막 일어난 상황을 얼떨떨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이연이 오 대표에게 사과한 뒤 허둥지둥 도자기 파편을 정리하려 하자 오 대표가 이연을 저지하며 이러면 다친다고, 자리가 곧 파할 테니 그때 제가 천천히 치워도 된다고 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오히려 이연을 진정시키고 위로했다. 이연은 넉나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오 대표의 옆 얼굴을 살피다 문득 몸이 굳었다. 오 대표의 얼굴에 잔을 잃은 서운함이나 원망 대신 묘한 만족감이라 할까? 승리감이 얼핏 스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전혀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오늘 파티에서 얻을 건 다 얻었다는, 이만하면 괜찮은 계산서가 나왔다는 표정을 지은 까닭이었다. 성민 표현대로라면 오 대표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인데 그럼 저 미소는 대체 무슨 뜻이지? 그제야 이연은 오늘 가장 말수 적은 서가 자신에게 던진 말이 대개 걱정과 근황에 대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다 해도 이연은 이 연극을 이대로 마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연은 무대에서 중요한 대사를 치기 전 순간처럼 숨을 깊이 들이쉬며 거실 창문 너머 하늘을 보았다. 미세먼지 탓인지 달이 비현실적으로 붉었다. 이연은 이 밤이 그리고 또 이 계절이 낯선 듯 익숙해 마치 보이체크가 마리를 죽이기 전 한 말처럼 몸이 차가우면 더 이상 얼어붙지 않으므로 많은 이들이 다 같이 추워지기로 결심한 어떤 시절 혹은 시대처럼 느껴졌다. 이연은 잠시 그대로 서서 오래전 읽은 몇몇 책을 떠올렸다. 이연이 읽은 많은 희곡 속 사건은 초대와 방문, 침입과 도주로 시작됐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군가 무대에 등장해야 했다. 혹은 반대로 사라지거나. 그리고 지금은 이연이 퇴장할 시간이었다. 물 한잔 할래요? 오 대표의 말에 이연이 예의 바르게 대꾸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연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정신이 맑고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성민이 어느새 코트를 들고 이연 옆에 섰다. 그래요. 성민 씨가 좀 바래다줘요. 밖에 위험해. 그러다 다시 생각을 바꿔 성민에게 한마디 더 했다. 술 부족하면 다시 오고. 그런 뒤 오 대표는 이연에게 갑자기 이상한 걸 물었다. 오늘 어땠어요? 정말 궁금한 듯도 하고 마땅한 작별 인사가 떠오르지 않아 불쑥 튀어나온 말 같기도 했다. 오 대표의 목소리를 듣자 이연의 머릿속에 문득 학교에서 배운 서사이론 하나가 떠올랐다. 작가로서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무언가 뺏고 싶다면 그에게 먼저 그걸 주어라 라는 법칙이었다. 그래서 이연은 지금도 소설이나 연극,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면 사랑이나 어떤 성취 혹은 명예 앞에서 너무 벅찬 감정을 표할 때면 어김없이 저 사람 곧 저걸 잃어버리겠구나 예감하곤 했다. 이연은 오 대표의 눈을 빤히 바라보다 어떤 주문을 외듯 마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 사랑을 어서 잃고 싶어하는 연인처럼 달뜬 목소리로 말했다.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김과 박, 설을 등진 오 대표의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다. 이연이 코트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얼굴에 썼다. 집에 갈 시간이었다.